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K리츠 시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01%를 기록했는데요. 전주에 3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잠깐 돌아섰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에 리츠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FOMC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주간 단위로 매일매일 이렇게 데일리 이제 주가를 보면 FOMC 전후로 리츠 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이제 3.06% 상승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연준의 FOMC 회의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내놓을 시그널에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요. 우선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하면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점도표,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이죠. 점도표를 통해서는 올해 말 금리 수준을 연 4.6%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금리 수준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2회로 줄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와 달리 이번 FOMC를 통해서는 올해 말까지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FOMC 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금리가 최고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아울러 이제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도로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어떤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습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은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같은 연준의 발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소식이라고 이제 반겼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자신감을 보이면서 실제 뉴욕의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전주에 4.3%를 돌파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준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다시 70%를 넘어섰습니다. 전주만 하더라도 60% 미만으로 떨어진 바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PC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고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리츠 개별 리츠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상승을 했고 5개 리츠가 하락했습니다. 전주와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인데요. 특히 FOMC 전후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FOMC가 열리기 전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 사이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약세를 이어갔는데, FOMC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20일에서 22일 이 이틀 동안만 1.41%나 올라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이제 ESR 캔달 리츠, 스퀘어 리츠인데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5.90%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 마지막 주에 한 주간 6.65% 오른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 87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그간 순매도를 이어오고 있던 외국인들도 전체 5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을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다수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나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4월달 되면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 서브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2.97% 올라와서 상승폭이 컸는데요. 신한 서브 T&D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전주에도 2%, 그리고 그 전주에도 4% 상승률을 보이면서 3주 연속 2%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 보면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KB스타 리츠의 상승세도 눈길을 끄는데요. 한 주 동안 2.19% 올라와서 2%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종가가 4,200원을 기록했는데, KB스타 리츠와 많이 비교되는 게 JR 글로벌 리츠죠. KB스타 리츠도 벨기에와 런던 근교의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 JR 글로벌 리츠도 이제 유럽, 벨기에 오피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두 리츠가 상당히 많이 비교되는데, 오랜만에 이제 KB스타 리츠의 주가가 JR 글로벌 리츠를 넘어섰습니다. KB스타 리츠의 주가가 JR 글로벌 리츠를 앞선 것은 이제 2023년 8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뭐 상당히 이게 뭐 두 리츠를 많이 비교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KB스타 리츠가 오랜만에 JR 글로벌 리츠를 앞서게 됐습니다. 두 리츠 모두 이제 올해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고, 특히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에 가까운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를 보면 롯데 리츠가 있는데, 롯데 리츠가 1.49%를 내렸고요. 그 외에 하락했던 4개 리츠는 모두 이제 1% 안팎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리츠들의 신규 자산 편입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공식적으로 아크플레이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죠. 아크플레이스 투자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알렸고, 이제 3월 29일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매각한 잠실역 삼성 STS 타워를 매각하고 나서 회수한 원본 150억 원을 이제 활용해서 아크플레이스 우선주에 재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이 소식은 작년부터 이제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IR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재 이제 3개 자산이 있고, 서울스퀘어 강남 엔타워, 이제 더 에셋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자산이 아크플레이스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더 에셋도 지금 이제 이 운용사인 코란쿠 자산신탁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네. 뭐 보면 이 전체 뭐 4개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스퀘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편입하는 아크플레이스는 약 17%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뭐 상당히 큰 프라임 오피스고 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뭐 역삼역과 거의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물이고, 1998년에 준공된 다소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2018년에 리노베이션을 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프라임 오피스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오피스이긴 합니다. 평당 가격은 이제 3.3제곱미터당 4,250만 원인데, 이제 막판에 약간 좀 그러니까 원래 4,250만 원이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 4,17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뭐 NH 프라임 리츠에서 이제 자료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이제 이 자산을 선택한 이유인데요. 입지, 스펙,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크플레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IR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총 5개 자산 정도를 고려를 했는데, 아크플레이스가 가장 그래도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투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익률 상승, DPS 주당 배당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기존의 자산 대비해서 아크플레이스 우선주가 연 COC 기준으로 배당 기준으로 6.8%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3대 오피스 시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설명한 대로 우량 오피스에 이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1.5만 평 이상 되는 프라임 오피스 자체가 4억을 포함해서 20개 미만이고, 그 중에 거래 가능한 자산은 6개 정도로 희소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주요 임차인들을 보면 현재 임대율은 100% 차 있는데 토스라든지 다이슨, 네이버, 이베이 그리고 뭐 롯데캐피탈 같은 이제 우량 임차인들이 이제 들어서 있고 그리고 NOC도 현재 4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임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임대 만기 현황을 보면 이제 많이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산되어 있는 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데 이제 장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요 이제 공제라든지 뭐 금융사들이 이렇게 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제들이 참여를 했고 또 블라인드 펀드가 이제 보통 주로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안정성이 강하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는 포인트고요. 가격 역시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캡레이트 기준으로 보면 한 4.3% 수준이고 네, 뭐 작년에 거래된 것들 이제 뭐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이라든지 스케일 타워 그리고 그 다른 자산들과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작년에 거래된 오토웨이 타워 그리고 뭐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T412 등과 비교하면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T412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방이라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가 투자하는 자산이고 사옥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무적 투자자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아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조정은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이제 아크플레이스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뭐 그리고 이제 지난 22일에는 또 실은 서브 T&D 리츠가 강화문 G타워, 신라스테이 강화문과 오피스가 반반 섞여 있는 자산이죠. 편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에 이어서 6개월 만에 신규로 편입한 자산이고 신한 서브 T&D 리츠의 네 번째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리츠 신규 자산 편입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D&D 플랫폼 리츠입니다.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동 M빌딩 편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편입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폰서인 SKD&D와 함께 SKD&D가 소유하고 있죠. 명동 M빌딩은 이제 편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동 M빌딩은 D&D 플랫폼 리츠 입장에서는 올해 4를 걸고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이고 작년에 이제 강남 스케일 타워 편입이 무산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D&D 플랫폼 리츠 입장에서는 꼭 편입해야만 하는 자산입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2일에 SKD&D로부터 매각 의향서를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변대를 받았고 앞으로 3개월간 구체적인 편입 요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28일에 이제 한국 리츠 협회가 마련한 상장 리츠 IR 간담회 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명동 M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부 같은 경우는 무신사가 쓰고 있고 이 무신사가 3개층을 쓰는데 상당히 이렇게 이제 전체 임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은행, 롯데쇼핑 등이 주요 임차인에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바이에인 대사관이라든지 유니온페이 등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임대는 아주 잘 되고 있는 빌딩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이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츠 업계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뒤숭숭했던 이유가 법인세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도 많았고 지적도 많았고 실제로도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세 이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강남 삼성세무서가 이제 리츠가 장기간 적용받고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시 이제 삼성세무서가 이제 코랑코 자산 신탁이 운용하는 6개 리츠에 대해서 100억 원대 규모의 법인세 과세를 통지했고, 네, 이 근거는 삼성세무서는 이제 법인세법에 근거해서 리츠의 2월 결손금, 환갑비 초과 매장에 따라 발생하는 2월 결손금을 배당 이익에, 가능 이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렇게 포함을 해버리면 또 이렇게 이제 법인세 관세 측면에서 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온 부동산 투자 회사법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리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코랑코뿐만 아니라 리츠 업계가 되게 예민하게 예의주시했던 상황이고, 코랑코는 이제 회계법인과 함께 관련 이슈에 대응을 해왔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의 소식을 보면 최근 마무리된 가세 전적 부심 이제 사전 구제 제도에서 기존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해프닝으로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SK리츠가 지난 20일에 이제 2023년 4분기 분기 보고서를 공시를 했는데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차원의 내용들인데, 작년의 실적과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 등의 내용들 담겨 있는데, 좀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도표를 몇 개 뽑아보면,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끌고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배당과 리파이낸싱 계획 같습니다. 이 신규 자산 편입과 리파이낸싱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이고, 또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배당 먼저 살펴보면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 주당 123원, 그리고 2022년에는 주당 274원, 2023년에는 이제 주당 314원으로 배당을 늘려왔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매각에 따른 매각 차익을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이렇게 배당이 크게 늘었죠. 우선 올해 예정된 배당은 264원 수준인데요. 이에 더해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66원씩 해서 264원을 총 올해 한 해 배당을 할 계획인데, 이에 덧붙여서 이제 자산 매각,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유소 같은 자산을 매각을 해서 특별 배당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리파이낸싱도 올해 SK리츠의 주요 이슈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SK리츠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는 7월에 이제 서린빌딩과 주유소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 약 1조 원 가량의 만기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리파이낸싱도 주요한 이슈이고, 올해 SK리츠는 신규 자산 편입보다는 이처럼 배당 관리와 리파이낸싱 이슈가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